자, 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1월 16일 월요일이죠.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였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일 상승 종목 약 500여 개, 하락 종목 35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868개, 하락 종목 538개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시면 양거래소 모두 외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그리고 개인의 양거래소 모두 순매도세가 나왔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장 중반만 하더라도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양거래소 모두 이뤄주는 모습이 이어져가지고 수급면에서 좀 긍정적이다 생각했었는데, 코스닥에서 기관 매도세가 나온 것은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좀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외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수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일 0.58%, 코스닥은 0.72% 상승을 했거든요.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돌파해주지 못했어요. 이 점이 좀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좀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중 내내 2400포인트를 좀 돌파해주고 2400포인트 위로 종가 마감까지 해줄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쵸? 장중 최고가는 2410포인트까지 오를 만큼 이제 2400포인트를 좀 돌파해 주나 보다. 약 한 달여 만이거든요. 2400포인트를 돌파해 준다면은, 그쵸? 약 한 달여 만에 2400포인트 위로 종가 마감 해주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좀 안 나온 것은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 그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의 상승 추세 관점을 보신다면은, 자, 확인해 볼게요. 네,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지금 9거래일째죠. 1, 2, 3, 4, 5, 6, 7, 8, 9, 그쵸? 9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긍정적인 수급에 힘입어 코스피가 9거래일 연속 상승세,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젠 9일 연속 상승한 주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10일 연속 가겠냐, 아니면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겠냐,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에 베팅을 하실 건가요? 그쵸? 당연히 9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와줬으니까 이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설날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는 일시적인 약세가 나와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지난주 월요일날 예측했던 주식 증시의 움직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증시가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냐면은 다음 주에는 다소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 크고, 이럴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일단 121선 위로 올려놔 줬잖아요. 그쵸? 121선 위로 올려놨다. 그렇다는 것은 월요일 날은 좀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지만, 그 뒤로는 다시 지금 조금씩 밀려가지고 결국은 121선 부근 결국은 121선 부근에서 종가 마감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121선 부근에서 종가 마감 해줄 것 같아요. 120선 위로 치고 갈 것인가, 물론 2400포인트 돌파해주고 2400포인트 부근에서 종가 마감 해주면 좋겠으나, 2400포인트를 설령 돌파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121선만큼은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좀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들고 있어요. 증시의 움직임이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 이러한 이슈가 있다. 증시가 단기 고점일 수가 있다. 그렇죠? 최근 상승세, 명절, 또 현재 2400포인트 돌파해주지 못하는 모습. 하지만 제가 생각은 2400포인트, 이번에 명절이 지나고 나서 2400포인트를 돌파해 준다면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2500포인트를 무조건 한 번 정도는 터치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증시 움직임에서 2400포인트를 만약에 돌파해주지 못하고, 2500포인트를 만약에
찍지 못하고 약세가 나와주면은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일 순 있어도 자세히 본다면은 서서히 지금 우하향 관점이 유효해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2670, 이때 고점 2550, 이때 2500, 그쵸. 그 다음 서서히 조금씩 우하향 추세가 유효한 만큼 우리가 적어도 박스권에 들어가겠다, 박스권에서 랠리가 나와줄 것 같다 라고 말을 할 거면은 2500포인트는 한 차례 터치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금일 좀 많이 약세가 나왔습니다. 1235원까지 지금 약세가 나와준 모습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세가 나와준 건 당연히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강달러, 그쵸? 달러의 강세가 확실히 완화되고 있고, 일본도 지금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에서 지금 그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제 무르고 엔화의 가치를 올리는 정책, 즉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엔화의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엔화와 강세와 반대로 달러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약세도 참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증시 내에서 지금 솔직히 아쉬울 게 딱히 없어요. 그나마 딱 하나 아쉬운 걸 정하라고 하면은 24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다, 이 정도밖에 아쉬운 게 없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2400포인트를 못 돌파해도 괜찮다. 우리는 목표는 2500포인트. 뭐 주식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우린 조금 더 멀리 보는 눈을 봐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는 2500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금일 어떠한 종목들이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부 데이터 센터 지역 분산 시급 파격적인 인센티브, 뭐 이런 얘기가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 얘기가 나와주면 어떠한 종목을 보라고 했죠?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를 체크해야 된다. 데이터 솔루션이 그 방금 같은 이슈로 강세가 나와줬고, 모아 데이터라든지 줌 인터넷, 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들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악화가 되는 SK 매직 매물로 나오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SK 매직의 뭐 협상,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SK 매직 관련주 매도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좀 어떠한 종목들이 이제 매각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잠시만요. 그쵸, 여기 있네요. SK네트워크스. 그 가장 먼저 좀 이제 인수 후보로는 뭐 SK네트워크스가 나올 수가 있다. 그쵸? SK네트워크스가 그러면 충분히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예요. SK네트워크스가 과연 이제니 SK매직을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볼 만한 이슈긴 합니다. 주가의 변화가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로 밝혀지면은 좀 주가의 변화가 확실히 있을 수 있겠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정 교육개혁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교육 관련주 체크를 해 봐야겠죠. 네, 금일 뭐 메가MD, YBM넷, 애니능률, 아이스크림 에듀, 뭐 디지털 여성, 이러한 종목들 교육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교육 관련주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중점적으로 보는 핵심 정책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주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주의 강세 원인은 이렇다. 그리고 테슬라 전기 트럭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볼까요? 센트럴 모텍 테슬라 전기, 이거 뭐야? 잠시만요.
네, 센트럴모텍 테슬라 전기 픽업 트럭 내년 중반에 출시 기대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센트럴모텍이 가장 그 테슬라 전기 트럭 관련 이슈로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 캠시스와 옵트론텍도 과거부터 테슬라 전기 트럭 관련 얘기가 나와주면은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 중 하나였다. 그래서 이 캠시스와 옵트론텍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독 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설 직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자,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 관련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은 어떤 거라고 했죠? 그 외에 이재명 당대표가 된 리스크가 커지면은 이재명 당대표를 이을 다른 대체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중 1순위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고, 그 밖에 뭐 김동연, 현재 경기도지사죠, 김동연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박용진 의원, 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좀 약할 것 같고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뽑아 본다면은 이낙연 전 대표 관련주가 가장 큰 강세가 나와주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그쵸, 뭐 나경원 전 의원 역시도 지금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사실상 이제는 뭐 다양한 후보가 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은 다양한 후보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있고요, 나경원 전 의원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뭐 그쵸,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이제 김기현 전 의원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다양한 후보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누가 유력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두 명은 일단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이 김기현 의원이 사실상 유리하긴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지지 뭐 여론조사 상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높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김기현 의원이 좀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 그게 생각이 들고, 관련 주로는 나무기술과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 두 가지 종목이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은행이 자산 353조 국부펀드와 국내 바이오 투자에 나선다,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어딨죠? 잠깐만요. 이날 한국 코퍼스에 따르면 여기 잠깐만요. 이거 제가 기사 하나 찾아서 드릴게요. 기사를 못 찾아서. 여기 있다. 과거에 그 이 자회사 합작 법인 이 설립 얘기 관련 이슈로 과거 EID와 이트론이 부각되면서 강세가 나와준 적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요, 그쵸? UAE 국부펀드 관련 이야기로 그 결과 EID와 이트론이 좀 장중에 강세가 나와줬고, 이 두 종목은 거의 쌍중이죠. EID와 이트론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근 주가의 약세가 정말 길게 이어졌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EID와 이트론 모두 과거 그 러시아 백신 그 스푸트니크죠.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둘이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가 확실히 많이 완화돼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네요, 과거 대비. 야, 주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는데 거의 10분의 1, 그쵸? 9분의 1에서 10분의 1 엄청나게 큰 약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삼성 하만 페라리와 차세대 자동차 솔루션 개발 맞소, 이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이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의 차세대 자동차 솔루션 파트너사로 선정되었다. 자, 그러니까 하만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첫 번째, 아남전자예요. 아남전자. 다양한 종목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야 되는 종목은 아남전자이다. 그래서 하만 얘기가 나온다 하면은 맞다, 아남전자, 이런 식으로 좀 자동 반사로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자, 그리고 실내 마스크 해제 설 전에는 어려울 것 같다. 정기석 해외 요인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실망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우리가 좀 추구하고 있는 거, 지금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리오프닝 관련주라든가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보고 있는 게 어떤 거죠? 실내 마스크 해제를 설 전에 할 거라는 기대감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실내 마스크 그냥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뿐이지 실내 마스크 설 전에 대한 해체 기대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설 전에 해체 못하면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해체만 된다면 리오프닝 관련주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되고, 그래서 이런 해제가 설 전에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줘도 크게 상관 안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해제지 설 전에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해제 가능성이 또 커지는 이유는 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 당장도 하나만 보면은 코로나19의 유행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 안정된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 얘기가 곧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마스크 해제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려 8,500만 톤, 그쵸? 8,500만 톤 대규모 티타늄 광맥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예상 자원량은 약 8,500만 톤이라고 하는데 엄청나죠? 지금 우리는 티타늄을 100%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는데 8,500만 톤이 넘는 티타늄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정말 이 티타늄 관련주한테는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거고, 이 단순 티타늄 관련주의 강세뿐만 아니라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죠. 100% 수입에 의존하던 티타늄이 국내에도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나노가 금일 상한가에 도달했었고, STX라든지 경동인베스트, 해인, 태경산업 같은 종목들 차례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서울 오늘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하겠다. 세계 도시 최초. 메타버스 중에서도 메타서울 얘기가 나와주면은 MBT가 항상 강세가 좀 많이 나와줬어요. 왜냐면은 메타서울이 곧 MBT, 연관성을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보시겠어요? 자, 보이시죠? 메타서울만 썼는데 MBT가 바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서울 같은 얘기가 나와주면은 MBT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종목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 밖에 뭐 이슈된 내용은 딱히 보이진 않네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슈된 종목은 보이진 않지만, 자, 오늘 증시의 흐름보다도 제가 오늘 나갔던 이 우리 VIPI 체험방 여러분, 오늘 수익 실현 많이 했죠. 오늘 STX 같은 경우는 제가 5,830원 이하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STX의 금일 고점 6,460원,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그쵸? 한 12%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면서 STX 수익 실현했고요. 또 하나 뉴질의 파마 역시 제가 11,750원 이하의 뉴질의 파마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금일 큰 강승세가 나와줬죠. 상승세가.
강세가 많이 나와줬어요. 장중에 9%에 달하는 상승세가 나와줬고 결국에는 8%대 종가 마감하였거든요. 긍정적인 수급도 이어지고 있고 상승 추세 관점 유효한 만큼 뉴지레파마는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두 개의 종목 모두 수익 실현했다. 최근 나가는 종목마다 전부 다 수익이 나쁘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 우리 유캔스탁 어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도 추천 종목 하나 나갔어요. 추천 종목 하나 나갔는데 그 종목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자, 유캔스탁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그럼 내일 아침 시황 브리핑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